여러분 안녕하십니까? WBN 뉴스 원혜진입니다. 환절기에 접어든 만큼 일교차가 심해졌는데요. 큰 일교차로 인한 감기 조심하시길 바라면서 WBN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10일부터 4일간 일본군 성노예 피해자 그림 전시 및 영화 상영회가 개최되었습니다. 다양한 그림들이 전시되어 눈길을 끌었던 현장, 저희 WBN이 다녀왔습니다. 지난 12일 전체 학생 대표자 회의가 우리 대학 학생회관 대강당에서 열렸습니다. 다양한 의견들이 오고 갔던 순간 저희 WBN 카메라에 담아보았습니다. 지난 11일 우리 대학 곳곳에서 생명 나눔 헌혈 행사가 진행되었습니다. 하지만 참여율이 저조하여 곤란을 겪었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소식 저희 WBN이 취재했습니다. 중동호흡기 증후군인 메르스 확산 위험성이 커지면서 보건당국에서는 국가감염병 위기경보를 주의 단계로 상향 조정했는데요. 메르스에 대해 저희 WBN이 알아보았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지난 10일부터 4일간 우리 대학 일본군 성노예 피해자 그림 전시 및 영화 상영회가 개최되었습니다. 다양한 그림들이 전시되어 눈길을 끌었는데요. 그 현장을 조수민 기자가 전합니다. 지난 10일부터 13일까지 우리 대학 숭상기념관과 인문대학에서 일본군 성노예 피해자 그림 전시 및 영화 상영회가 열렸습니다. 나눔의 집과 원광대학교 글로벌 아시아센터가 주관한 이번 행사에서는 소녀들의 기억이라는 주제로 할머니들이 직접 그린 그림을 전시하여 당시의 아픔과 슬픔을 표현하였습니다. 한편 인문대학에서는 일본군 성노예 피해자 할머니들의 불합리한 삶을 다룬 영화 애움길을 상영하여 일본에 대한 사과를 요구하는 할머니들의 모습을 보여주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상영회 이후 감독과의 대화를 통해 영화 소개와 설명하는 시간을 갖기도 하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영화 애움길 연출 이승현입니다. 영화 애움길은 일본군 성노예 피해자 이옥선 할머님의 삶의 이야기입니다. 단순히 피해자로서만의 이야기가 아닌 이 영화 애움길은 사람에 대한, 삶에 대한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번 행사를 통해 일본군 피해자 할머니들의 부당함을 알려 인간으로서의 권리를 누릴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WBN 뉴스 조수민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지난 12일 전체 학생 대표자 회의가 우리 대학 학생회관 대강당에서 열렸습니다. 다양한 의견들이 오고 갔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소식 박건 기자가 전합니다. 지난 12일 우리 대학 학생회관 대강당에서 제98차 전체 학생 대표자 회의가 열렸습니다. 총학생회가 주관한 이번 회의는 유이승 학생회장의 개의 선언을 시작으로 총학생회 하반기 주요 사업 보고 등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또한 학생 중앙선거관리위원장 선출 및 투표가 진행되기도 하였습니다. 그중 당선자 최승우 학우는 공정성과 청렴을 강조한 후보 연설로 많은 지지를 얻기도 하였습니다. 네, 전체 학생 대표자 회의는 이제 학생총회를 대신해서 상설 기구 회의체로서 이제 학생사의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만들어진 회의체입니다. 따라서 이 학생 전학대회를 통해 가지고 더 많은 이제 학생사의 발전을 이루는 과정이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번 행사를 통해 학생들에게 신뢰를 줄 수 있는 학생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WBN 뉴스 박건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지난 11일 우리 대학 곳곳에서 생명 나눔 헌혈 행사가 진행되었습니다. 저조한 참여율로 인해 곤란을 겪었다고 하는데요. 그 순간을 양주희 기자가 전합니다. 지난 11일 우리 대학 학생회관과 창의공과대학 사회과학대학 일대에서 생명나눔 헌혈 행사가 진행되었습니다. 대한적십자사 전라북도 혈액원에서 주관한 이번 행사는 학우들이 헌혈을 통해 전북 지역의 이웃사랑을 실천하기 위해 진행되었습니다. 하지만 현재 우리 대학은 적십자사가 목표로 하는 대학 헌혈 참여율에 훨씬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헌혈에 대한 학우들의 관심은 매학기 점점 낮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오늘 헌혈 원광대에서 진행하게 되었는데 저희 우리나라 혈액은 보통 5일분 이상 있어야 정상적으로 공급이 되고 있어요. 지금 현재 A형, O형 기준 3.21분으로 혈액 재고가 되게 많이 빠져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이렇게 혈액이 부족할 때에는 보통 병원에 계신 환자분들 혈액을 제한적으로 공급이 돼서 수술이 또 많이 미뤄지고 합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주변 분들 A형, O형 가지시는 분들이 헌혈에 꼭 동참해 주시면 지금 큰 힘이 되고
학우들은 자신의 헌혈 참여가 한 사람의 생명을 살릴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고 관심을 가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WBN 뉴스 양주입니다. 특별기획 뉴스입니다. 중동호흡기 증후군인 메르스 확산 위험성이 커지면서 보건당국에서는 국가감염병 위기경보를 주의 단계로 상향 조정했는데요. 메르스에 대한 자세한 내용 류혜인 기자가 전합니다. 국내에 또다시 중동호흡기 증후군인 메르스 확진 환자가 발생하면서 보건당국은 지난 8일부터 국가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를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메르스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의한 급성 호흡기 질환으로 이틀에서 14일 정도 동안 잠복기를 가지고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메르스는 낙타나 메르스 환자에 직접 접촉하거나 낙타유를 섭취한 사람들에게 감염되며 감염된 사람들은 발열과 구토, 호흡곤란 등의 증상이 나타납니다. 단체 생활인 만큼 전염병의 피해가 크니까 손도 잘 씻고 개인 위생을 철저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메르스를 예방하기 위해 평소 개인위생 수칙을 준수하고 메르스가 의심될 시 가까운 보건소에 방문하거나 1339에 신고하시길 바랍니다. WBN 뉴스 류혜인입니다. 이번 시간은 과거에 이번 달에 일어났던 이야기를 들려주는 코너 위스토리입니다. 이번 주는 어떤 이야기를 들려줄지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과거의 우리들의 이야기를 전하는 위스토리의 저는 류혜인입니다. 지난 5월 8일 문재인 정부는 제20회 국무회의를 통해 기존의 9월 18일이었던 철도의 날을 6월 28일로 변경하였습니다. 철도의 날은 국가기관 교통망으로서의 철도의 의의를 높이고 철도인들의 화합을 도모하고 노고를 격려하기 위해 지정된 법정기념일입니다. 1899년 9월 13일 대한제국 시절 철도국이 설립되었습니다. 그 후 그해 9월 18일 국내 최초의 철도인 노량진에서 제물포로 연결된 경인선이 개통되게 됩니다. 그 후 1964년 박정희 정부 시절 경인선의 개통을 기념하고자 9월 18일을 철도의 날로 지정한 후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경인선은 최초의 철도의 타이틀 아래 일제의 침탈과 식민지 지배의 아픔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1896년 미국인 모스가 경인선 철도 부설권을 따냈지만 자금이 부족하자 일제는 대한제국 정부의 의견을 듣지 않은 채 불법적으로 모스와 경인 철도 양도 계약을 맺고 1898년 12월 17일 모스에게 당시 170만 원의 금액을 지불하고 경인철도 부설권을 얻게 됩니다. 일본은 속전속결로 공사를 진행하였고 이듬해 9월 18일 노량진에서 제물포를 잇는 우리나라 최초의 철도 경인선을 개통하게 된 것입니다. 이는 서울에서 인천까지를 1시간 40분 만에 갈 수 있다는 당시로서는 놀랄 수밖에 없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는 일제가 개항장인 인천에서 서울을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숨통을 마련한 것이었고 경인선은 식민지 지배의 시발점이 된 것입니다. 다시 세월이 흘러 2018년 철도의 날은 일제 강점기의 잔재라는 비판의 여론 속에 일제 잔재 청산 및 민족 자주성을 회복하고자 창설일을 6월 28일로 변경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의 위스토리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특별기획 뉴스처럼 또다시 메르스가 화두에 오르고 있는데요. 학우 여러분들도 감염병 예방관리에 힘쓰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WBN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